가시밭길의 김영환 지사 자초한 결과인가? 정치적 여론몰이인가? 주민소환 행위 자체가 정치예요. 그 정치 행위에서 이익을 보겠다는 사람이 주도를 할 겁니다. 반대하는 것도 자유고 네. 주민소환하는 것도 자유이자 권리거든요. 예. 일부 도민들은 이렇게까지 돈을 써가면서 100억도 넘게 정신 못 차리는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낭비하면 100억 훨씬 더 낭비하죠. 만약에 그 특감을 여는 조건까지만 간다라고 하면은 열리면 죽는다. 네. 죽는다. 지금은 상당히 말조심을 하는 편이죠. 일단 도민들이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있어요, 사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친일파 발언, 산불 술자리, 오송 참사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원인이 뭔지, 운동본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주민소환은 실제 실현 가능한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구 교수, 충청 리브 이재표 국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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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보겠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왜 주민 소환에 이르렀나? 입니다. 주민 소환이라는 말도 조금 어색하고요. 투표는 또 뭔지, 청구인 서명은 또 뭔지 어색한 얘기들이 좀 많은데요. 우선 교수님, 주민 소환 개념부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민소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5조에 근거하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일반 지역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정책을 이끌어 가지 않을 때 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불신임 투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예,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야만 수사를 받거나 또는 소외 제기가 있거나 하는 거와는 달리 예, 주민들이 원래 의도한 방향으로 정치를 하지 않거나 정책을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나의 대리인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만 내려와. 라는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주민들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올려놨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다시 내려오시오. 다시 이런 얘기인가 봐요. 선출직에 대한 권력은 유권자들이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면직도 유권자가 하자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이제 하나로 도입이 된 건데 2007년부터 도입됐거든요. 일단은 이제 그 청구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청구인단을 조성해서 그 선관위로부터 수의민 자격을 받아야 돼요.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120일 동안 서명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8월 14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12월 12일까지 120일 동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유권자의 10%. 그러니까 우리는 한 13만 5천여 명 대략. 그러니까 아마 13만 6천 명 정도가 돼야지 될 것 같아요. 대략. 그렇게 봐야 되고 그렇게 서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이 주민 소환이 발의되는 거거든요. 20일에서 30일 안에 투표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투표율이 33%를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은 아예 뚜껑을 열지 않게 돼 있어요. 아예 개표함조차도 열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게 도달하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투표함을 연 건수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열게 되면은 어렵네. 그러니까 그 소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를 하겠지만은 소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아예 투표장 아예 안 가는 거예요. 투표함 열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하남에서 지방의회에서 2건의 그 성사가 됐는데 당시에 찬성률이 한 건은 90%를 넘었고 하나도 80% 중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투표함을 여는 조건까지만 간다라고 하면은 되는 거죠. 이 조금 열리면 죽는다. 열리면 죽는다. 혼동스러울 수도 있어서 이 부분 조금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충청북도 유권자 수가 135만여 명쯤 된답니다. 이 중에서 10%니까 13만 5천 명인데 충족 이상이 돼야 되니까 13만 6천 명 정도가 주민 투표하자라고 청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청원이 된 날로부터 20에서 30일 이내에 주민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투표 인수의 3분의 1 정도가 투표를 해야 되고 네, 그 이상. 중에 네.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예. 주민 소환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러나 실제로 2007년부터요? 이루어졌던 네, 주민 네, 네. 소환부터는 거의 두 건 외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추진된 게 125건이고 주민 소환이 추진된 게. 예, 추진된 125건인데 이제 서명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투표 요건을 충족한 케이스가 11차례이고 아이고야. 그 중에서 말대로 투표를 통과해서 지방의 의원이 해임된 케이스가 단 2건밖에 없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이네. 이거 예, 자체장은 아예, 아직 없습니다. 아예 없고. 예, 예. 그런 상황이군요.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혹시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면 예. 실현 가능성이 낮죠. 희박하다. 예, 예. 교수님이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125건을 추진해서 투표까지 간 것도 11차례밖에 없고, 아이고야, 예. 그 다음에 통과된 것은 2차례밖에 없으니까. 아. 그나마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11차례가 추진됐는데, 우리 도 내에서 예, 투표 요건 충족된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아예 없다. 예. 그러니 그러니까 왜 이런 데이터를 그러냐면 추정할 때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을 추진하는 쪽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대인 사람들은 반대 운동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하남시 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통과된 이유가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들이 다 동의할 만한 안건이었어요. 화장장 유치 문제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정당에서 우리는 반대한다 뭐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됐는데 지역 주민 전체 의견이 예. 하나로 모아지는 사안. 예.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어떤 특정한 정파의 이해와 반대된 쪽이 있으면 예, 갈라지면. 반대 운동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회방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현실적으로. 국장님께서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결과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꼭 열어봐야 된다. 김영환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지금 그 서명을 받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예. 임기 시작부터 1년 이내는 할 수가 없어요. 없고 그리고 이제 임기를 남겨놓고 1년 또 할 수 없거든요. 안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2년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사이 동안만.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측에서는 예. 그 3월부터 불러왔던 거다. 네. 그래서 1년이 돼서 지난 이제 시작한 것이고 것이죠. 여러 가지 사안을 누적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그 뭐 나도 친일파가 되련다라는 발언이라든지 또 뭐 제천에서의 그 산불 술자리 그 논란. 인근에서의 술자리 논란. 근데 예. 사실 처음부터 인정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나중에 사진이 나오고 막 하니까 이제 뒤늦게 인정된 부분이고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오송 참사. 예, 지하차도 침수 참사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충청북도가 적절히 대응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대통령 부부 사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도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꼭 무슨 법령 위반에 대한 관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누적돼 있다라는 거고 예. 저는 결정적으로 이제 이거보다도 앞으로 이제 한 100여일 남아 있잖아요. 네. 남아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이게 이제 서명 열기가 수그러들 수도 있지만은 뭔가 또 그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없어야 되겠지만은 네. 다른 컨텐츠가 네. 엎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명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다른 어떤 그 휘발성 있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서명 도달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현재 그 수의민이 지금 한 350명 정도가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 수의민이 그 서명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몇 명이 받고 있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1000명 정도면은 빠듯하지만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렇군요. 1,500명을 목표로 지금 수의민을 받고 있다. 지금 이제 수의민 만드는 운동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최근에 그 유족 협의회에서 이 오송 참사 유족. 거기서 이제 이 주민 소환 운동에 공식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왔다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시민재해로 가자는 그 흐름과 이 주민 소환 운동이 뭐 일맥상통하는 것이지만은 그 서로를 분산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게 통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족협의회가 참여하게 되면은 시민사회도 넘어오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이제 그 운동본부 측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좀 묘한 거는 이제 묘한 상황이 있어요? 최근에 그 이제 일본이 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도 이제 국민들의 어떤 반일 감정이 올라가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정부에서 이
이념 대결 계속 이제 맞습니다. 만들어내는 상황이잖아요. 예.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이제 예. 그 충남 김태흠 지사의 경우에는 같은 국민의힘인데 예. 영웅을 두 번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예.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김영환 지사도 여기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다 보면 혹시 네.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의도치 않게. 지금의 네. 이슈를 잠재웠으면 좋겠지만 네. 여기에다가 불에 기름을 끼얹는 네.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은 맞습니다. 상당히 말조심을 하는 편이죠. 그렇죠. 네, 지난번 그 아마 정권 초기 같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입지를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네. 말하자면 후원하는 발언을 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잖아요. 말하자면 김태흠 지사 한마디 했으면 제가 볼 때 나올 때가 됐는데 네.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이 주민선언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현 지사가 예. 뭐 문제가 있어서 네. 예산 얼마 여기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가 절약되고 이런 것도 얘기가 되겠지만은 네. 저는 이 자체가 민주주의를 그 도민 전체 같이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견제할 수 없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 분명한 거고요. 당연히 도지사도 주민이 뽑았으니까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 이것이 실패하던 아니면 성공하든 간에 이 자체가 교훈으로 남는다는 것이고 지금 그 도지사가 말조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도민들이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있어요, 사실요. 저는 효과인 것 일정 같아요. 부분 효과 같다. 네, 이것도 돈으로 계산하면 제가 볼 때 20억 나올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동안의 친일 발언이라든가 각종 그 재난 재해 때 그 언동이 더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주민 소환을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시적인 피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인데 이번에 오송에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계기로 해서 기폭제가 된 거죠. 물론 정치적 성향이 결부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단체장이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그 이전도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시시비비 작은 일 큰 일 다 걸고 넘어져서 주민 소환을 걸고 넘어지면 어떤 단체장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도민 분열이다 주민 소환은 이러면서 이 일을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바라봐야 합니까? 아니 반대하는 것도 자유고 네. 주민 소환하는 것도 자유이자 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치인도 할 수 있는 거고 아하. 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가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네, 평가할 건 맞습니다. 아니다. 그리고 이게 끝까지 서명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철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도에.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충북 지역에 아까 했던 그 사례를 보더라도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중간에 문제가 해결돼서 예를 들어서 보훈에서 예. 그 LNG 발전소를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예. 이제 주민 소환이 추진되면서 그걸 철회하거든요. 아하. 해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지금 시각에서는 김영환 도지사가 뭔가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예. 부분으로 평가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예. 소중한 직접민주주의 세 가지 제도 중에 하나가 예. 이 사실 국민 소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지역 그러니까 지방 선출직에 대해서만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오히려 전 더 확대해야 되고 아하.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이거 자체를 갖다가 무슨 예산 낭비다 뭐라고 이렇게 하는 지적은 매우 부적절하다. 하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이거요. 저 예산 얘기 나왔으니까 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명 받는 것만도 한 20억 정도가 넘게 들어간다고 하고요. 네. 실제 투개표까지 간다고 하면은 100억이 넘게 들어가서 실제 전체까지는 140여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네. 일부 도민들은 이렇게까지 돈을 써가면서 100억도 넘게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누가 이 돈을 써야 되는 것이고 혹시 이건 또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북도 전체 예산이 7조 원이 넘습니다. 7조. 예. 정신 못 차리는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낭비하면 100억 훨씬 더 낭비하죠. 자치단체장이 어떤 정책적 판단 잘못이라든가 또는 자기 아집에 의해서 예산 낭비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돈이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백억 들어간다, 뭐 예. 100억 들어간다 이게 많다고 생각할 수는 모르지만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장이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 전체의 삶에 금을 가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돈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민소원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 원래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주민소원 제도라는 것은 주민들이 자기가 주인으로서 대리인으로서의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자기 뜻에 반한 정책을 폈을 때 얼마든지 소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으면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스스로 이게 묶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끊을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각을 조금 바꿔서 다른 측면의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여쭤보죠. 두 번째 주제, 가시밭길의 김영환 지사 자초한 결과인가, 정치적 여론몰이인가, 이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취임 초기부터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가지고 결국 이런 거 자초한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일부 시각에서는 내년 총선도 있고요. 우리 여야가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정치적 여론몰이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봐야 할까요? 그건 이제 이현웅 대표가 지난 총선에 당내 경선에 나왔다가 한번 떨어졌고 내년 총선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정치적 유불리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 건데, 운동본부 지금 대표로 맡고 있는 이현웅 대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이게 이현웅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굉장히 사실 위험 부담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되면, 그렇죠. 결과가 안 좋다면,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당내의 어떤 책임론에 또 직면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감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갖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명분을 걸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전에 이미 저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정치인은 그러면 이걸 할 수 없는 건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일각에서는 또 거꾸로 이게 민주당 전체의 어떤 그 수기와 어떤 동의를 갖지 못하고 이 독불장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다 들떠 일어나서 같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몰빵을 했다면, 네, 그러면 사실 더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그 이현웅 대표 한 사람만의 어떤 것으로 보지 말고 여기에 그 서명을 한 사람들은 다 한 배를 탄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주민소원 행위 자체가 정치예요. 네. 왜 정치는 꼭 정당인만 하라는 법 있나요? 주민들 할 수 있죠. 또 정당인이 그걸 주도하면 안 되나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좌초시키려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주장이든 또는 민주당이 주장이든 또는 뭐 제3자의 주장이든 간에 주민소환 제도 자체가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정치 행위에서 이익을 보겠다는 사람이 주도를 할 겁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 하겠냐고요.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누군가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입지를 다질 사람들이 할 거고, 그 정도의 혜택은 주어져야 누군가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 민주당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민주당이 주도를 했을 때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했고 민주당은 손을 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현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는 해야 자기가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게 쏙 들어오네요. 딱 답이 딱 떨어지네. 정치는 자기가 이익이 돼야만 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고, 그걸 따르는 사람은 요만큼이라도 이익이 돼야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민소환 문제를 얘기할 때에는 주민소환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 정당이 이익을 갖느냐 아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스탠스만 가지면 돼요. 저 사람이 친일 발언을 하던 강경 발언을 하던 나는 저 사람 지지하겠다면 그냥 반대하면 되는 거고, 저 사람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스탠스를 가진 정당이지만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면 소환에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민주당 소속이냐 국힘당 소속이냐의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 사람이 과연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로서 적합한 사람이냐, 적합한 행위를 해왔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민 소환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도민들 입장에서 소중하고 정말로 매우 소중하죠.
야 이거 잘못 뽑아놨다가 4년 동안 그냥 집안 말아먹은 걸 다 내비둘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 더 걸을 수 있는. 사실은 이 제도가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돼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사실은 막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국민소환이 돼야 되는데 국민소환이 돼야 주민소환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직 선출자에 한해서만 우리가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시구나. 사실 국회의원들의 그 국민소환 제도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겠어요? 그러네요. 더 확대를 해야 되고 문턱은 조금 더 낮췄으면 좋겠다는 개인도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것은 항상 민주주의라는 말이 소망하듯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가 돼야 되고 그 국민이 주인이 되면 대리인으로서의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그것은 선거할 때뿐 아니라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선거할 때만 주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고 선거가 끝나면 내 맘대로 한단 말이죠. 그거를 국민들이 보기에는 독선인데 자기들은 소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신과 독선을 구별 못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내가 유권자로서 보면 매우 못 참겠죠?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기업의 경우도 그래요. 주주가 기업의 주인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경영자가 주주의 뜻에 반하는 경영을 하고 있다.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주주가 참을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아들여집니다. 김영환 도지사의 주민소환 운동본부 지금은 이제 준비위인데 아마 방송 나갈 때쯤 정식 본부가 출범을 하진 않을까. 어쨌든 지금 시작은 됐고요. 12월 12일까지는 서명을 일단 받는 이런 상황들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국장님 말씀처럼 중간에 혹시 이게 뭐 정리가 돼가지고 없어질 상황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가가지고 투 개표 상황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한판에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시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교수님 말씀부터 여쭙겠습니다. 이번 정부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설화를 많이 양산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이태원에 놀러 가서 사고 났으니까 니들이 다 책임져라. 뭐 풍수에는 재난재해니까 니들이 책임져라. 뭐 이런 방식. 그다음에 책임자를 자꾸 이제 하위 계층으로 한정하는 것. 사실은요. 최근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기업에서 어떤 산재 사고가 나면 실무자들이 온 책임을 뒤집어 썼는데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재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CEO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그것도 실제 원청업체까지도 확대해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많은 경우에 최종 책임자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경향에서는 많은 사고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가 결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만 이런 사고가 줄어들지 실무자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책임자로 앉아 있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라.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예를 들어서 최고 책임자가 거기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은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 정도까지는 각오하고 일을 하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선거 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네. 그 서명 기간이 120일이나 된다라는 거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120일이라는 기간은 충분히 자숙하고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휘발성 인수가 나오면 다시 불이 붙지만은 정말 이제 말을 아끼고 요즘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그 과거에 보훈군수도 7일 망언으로 전 보훈군수도 주민소환 했던 적 있어요.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대표가 사임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 압박을 한 거예요. 주민들 갖다가 이제 작은 지역이잖아요. 보훈 같은 경우에 그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이 어디가 있나 혹시 잘못된 게 없나 열람 기간에 그 친군수 성향의 사람들을 단체로 들여 보내서 그 복수에 나올 수는 없거든요. 구간을 다 외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서명했는지가 소문이 쫙 퍼지고 하다 보니까 내 이름 빼달라는 소동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이제 주민소환 그만하겠다라는 현수막을 맞추려고 했는데 보훈군에서 못 맞췄다는 거예요. 그 관련된 건 우리는 안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전체를 다 공포로 만들어서 결국 무산시켰거든요. 그렇게 해서 본인은 임기를 유지했을지 모르나 저는 민주주의를 엄청나게 후퇴시켰다고 보는 거거든요. 120일이라는 시간은 깁니다. 이 시간에
또 다른 잘못을 하게 되면 정말 소환까지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반면에 만회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김영환 지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일을 염두에 둬라. 엎어질 수도 있고 활화산일 수도 있는 그런 기간.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리얼토크 한판!